익힌 음식의 장점은 많습니다. 음식을 요리하면 인간의 풍미 감각 중 가장 발달된 후각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후각을 자극한 뒤엔 미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Delicious. It just tastes better. 맛이 좋다는 것을 뛰어넘는 장점도 있습니다. 카모디 박사와 스티븐 교수는 요즘 특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험 대상은 이구아나입니다. 먼저 이구아나가 좋아하는 당근을 일정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당근의 일부는 생으로 준비하고 나머지 일부는 익힌 것으로 준비합니다. This is the cooked carrot and raw carrot. We can compare the number of chews that are required for doing so for a cooked carrot piece compared to a raw carrot piece. Raw. This is raw carrot. And I'm going to put it right here. See how much. 생당근을 먹을 땐 여러 번 씹는 반면 익힌 당근을 먹을 땐 3번 이상 씹는 법이 없습니다. When they're chewing the cooked carrot, they use less chews, therefore they're expending less energy. Less energy means less energy that they have to devote to eating, and more energy that then they can take from that food item and put into their own body. 익힌 음식의 장점은 음식을 섭취한 이후부터 극대화됩니다. 익힌 음식을 먹었을 경우 소화 흡수율은 더욱 좋아집니다. 감자의 경우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소화 흡수율이 좋아지면 신체가 더 발달하게 됩니다. 익힌 음식을 먹은 쥐의 몸무게가 적어도 10g 이상 더 나간다는 실험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영국의 한 식품 연구소입니다. 감자와 같은 전분 음식을 익혀서 섭취할 때 소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세포 분석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생감자의 세포를 살펴봤습니다. These are with strong cell walls. The cell walls contain cellulose, and we can't digest cellulose. And that means that uncooked potato is very difficult for us to digest. 그런데 감자 조각을 익히기 시작하면 단단한 세포벽이 부서져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Cooking, we were able to break down those walls. And we were able to gelatinize the starch so that the starch is presented to us in a better way for our digestive system to interact with. 요리는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기 좋게, 소화하기 좋게 해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요리는 인류의 식단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About 1 out of every 30 hunts in hunter-gatherers society is successful, and so it's not a resource that we can count on. So in order for us to have a reliance on meat, we also need high energy foods that are more stable, that we can get access to at all times.
요리로 인해 인류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동물, 식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냥에 실패해 고기를 구하지 못해도 생존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인간은 요리한 음식을 통해 몇 끼니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요리한 음식을 먹고 우리 조상들의 몸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The body shape has changed dramatically. This animal is a taller, narrower, more modern. Rib cage started to move towards modern proportions. Rather than being funnel-shaped, it's now barrel-shaped with it coming down to a narrow waist. The pelvis is narrower. This indicates the space for the gut was smaller.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골반뼈를 보면 현생 인류에 비해 넓적합니다. 이렇게 넓적했던 골반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커다란 장은 어떻게 줄어들었을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몸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심장. 탄수화물, 단백질 등 각종 영양소를 저장하고 해독 작용을 하는 간. 그리고 정수기처럼 체액을 거르는 신장이 있고 현대인들과 달리 커다란 장이 있는 모습입니다. Now, gut size is closely related to the diet of the animal, and animals that have a low quality diet, lots of fibrous material, plant material, need a very large gut to digest it. 그런데 인간의 식단이 변해 요리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날 음식을 먹었을 때는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했던 소화기관의 작업 시간이 줄어들어 그 영역이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잘록한 허리가 생긴 겁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멋진 몸매를 갖고 싶어 합니다. 탄탄한 근육, 잘록한 허리와 멋들어진 복근. 모두가 동경하는 이 몸매는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건 우리 조상들이 완성한 몸,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익힌 음식을 섭취하면서부터 우리 조상들의 몸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소화기관이 줄어든 대신 또 다른 신체 기관이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If you simplify the gut, then that basically releases a lot of energy to be used towards increasing the brain size. 소화기관이 줄어들면서 생긴 잉여 에너지가 뇌 진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겁니다. 현대 인간의 뇌는 어느 정도까지 진화했을까? 뇌과학자와 함께 우리의 뇌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영보 박사가 뇌를 꺼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인간의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뇌입니다. 우리 체중의 2%에 불과하다는 뇌. 그러나 이 뇌가 발달했기에 인간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대 문명을 소유한 영장류가 됐던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진화의 결정체가 바로 인간의 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가장 진화의 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뇌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전두엽에 해당하는데 이 전두엽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의 지능을 결정을 하고
또 어떤 의사결정, 선택, 집중, 판단을 하는 그런 그 부위입니다. 이처럼 뇌를 진화시키는 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지만 뇌를 사용하는 데 드는 에너지 양도 엄청납니다. 뇌는 탄수화물 중에 포도당만을 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제된 고급 휘발유를 쓰는 신체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의 움직임은 엄청납니다. 음식을 먹기 직전 우리의 뇌가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감각기관을 타고 들어온 정보는 대뇌의 후두엽으로 전달돼 음식에 대한 물리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측두엽에서 먹겠다는 판단을 하고 전두엽으로 전달돼 인간은 음식을 먹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뇌에 자리한 1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들이 정보 전달을 책임집니다.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며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이처럼 작은 판단에도 뇌 안에서는 엄청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뇌가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기 저렇게 하늘 보고 누워 있을 거예요. 앞에 거울 보이시죠? 거울 통해서 이 자극이 나가게 됩니다. 실험은 실험자들에게 시각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았을 때 뇌의 움직임을 촬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각 자극은 음식과 풍경 사진입니다. 뇌를 촬영한 MRI 영상을 분석해봤습니다. 사진을 보기만 했을 뿐인데 뇌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사람이 그냥 움직임이 없이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응시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굉장히 많은 활성화가 돼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활성화된 부분에서 뇌의 산소 소모량을 보여주는 볼드 신호를 분석해봤습니다. 산소 소모량을 통해 뇌가 소비하는 에너지 양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뇌는 쉬고 있을 때도 항상 움직이고 있지만 시각 자극이라도 받게 되면 이처럼 빠르게 산소를 사용해 버립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쓴다는 증거죠. 시각 자극보다 더 활발한 자극으로 뇌가 움직일 경우 소비하는 에너지 양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It's long been recognised that the brain is an incredibly expensive organ to maintain from an energetic point of view. The modern human brain only makes up something like 2% of our body weight, but it consumes something like 20% of our energy requirements when we're at rest. Now, that's like having a 20-watt light bulb on inside your head all of the time. 그래서 뇌가 발달한 인간은 끊임없이 에너지가 풍부한 음식을 찾습니다. 쉼없이 뇌를 움직이기 위해 먹는 일에 몰두해야만 합니다. 우린 고도로 발달한 뇌를 이용해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내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유인원과 다를 바 없었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줬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게 큰 뇌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해줬던 요리가 21세기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그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은 단맛을 찾게 돼 있는 거죠. 끊임없이 에너지를 갈망하는 뇌. 탐욕스러운 뇌로 인해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끔 길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verything tastes really, really, really good. It's delicious. Whenever you feel like you need a sweet, you should have a sweet. Because if that's what the body wants, you should give your body something sweet. 우린 요리를 통해 과거보다 더 나은 음식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오늘도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로 진화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이 요리가, 그리고 이 요리로 진화한 탐욕스러운 뇌가 우리를 파멸시킬지도 모릅니다. 돼지갈비로 20인분.